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반갑습니다. 예, 차트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정확하게 이제 폭락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마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제가 폭락장이 이어진다, 폭락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 말씀 드렸는데, 제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온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보다 조금 더 한 템포 빠르게 폭락장이 좀 나왔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폭락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 전부터 폭락장에서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만 매매를 했고 그런 패턴으로 매매를 했고 그런 것들로만 매매를 해서 저는 수익 났지만 우리 시험원들이 굉장히 이 시장에 대비해서 많이 이제 손실을 보셨지 않나 생각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이런 이제 장에서 이제 어찌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그지 같은 장에서 이런 웃음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전날에 미국장이 좀 급락하면서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나올 것이라는 것들 때문에 약간 이제 불안감 때문에 좀 하락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동안 상승세에 따른 이제 거의 피로도의 누적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폭락장을 예상했고 그 다음에 폭락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 좀 알려드리겠고요.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보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폭락장 예언을 정확하게 적중을 시켰고요. 그리고 폭락장에 살아남으려면은 강한 종목들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폭락장에 살아남는 방법이 따로 있다. 이 말씀 드렸는데 우리 시험분들이 좀 다들 좀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이제 금요일 날 미국장이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장도 한 차례 급락이 나오겠는데 일단 통상적으로 미국장이 급락하면은 우리나라 장은 개파락 이외에 양봉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오늘 개파락의 위치를 보니까 이번 주 내내 급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들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실제로 마이너스 4.5% 정도까지 하락이 나왔지만 우리 시험분들 이게 끝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시작입니다. 지금이 시작이고 이제 앞으로 더 폭락장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측면들이 있는데 저만큼 이제 냉철하게 이제 분석해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항상 우리 시험분들에게 제 분석한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과장을 하거나 뭐 이제 포장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딱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동안은 제가 보기에는 월, 화, 수까지는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 목, 금 정도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월, 화, 수 정도에는 굉장히 우리 시험분들에게 지옥 같은 시장이 될 수도 있다. 4%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옥 같은 시장이 될 수 있다. 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뭐라 말씀드렸냐면 잘 보세요. 제가 지난번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폭락장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시총 상위주들은 매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개별주로 갈아타야 된다. 바닥에 있는 이제 테마주들, 바닥에 있는 그런 이제 작은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로 갈아타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시장이 폭락 나온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렸거든요. 잘 보세요. 자, 시장이 폭락이 이번 시장의 폭락은 그래 살아남기 쉬워요. 왜 쉬운지 아십니까? 이거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폭락장은 기본적으로 시총 상위주들 있죠. 시총 상위주들이 하락을 나오는 시장이고 기본적으로 개별주들 있죠. 개별주들이 상승이거나 아니면 횡보 나온 시장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개인 투자들에게 마이너스 4%까지는 하락했는데 그 정도의 체감이 느껴지지 않는 시장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시총 상위주들이 겁나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승했던 시총 상위주들이 이제 빠지니까 당연히 시장이 폭락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총 상위주들이 빠진다면
폭락장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시총 상위주들을 가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주들로 갈아타 있으면은, 우리 시장의 급락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전부 다 급락이 나오고 있고, 펄어비스, 바이오로메드, 녹십자 랩셀,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급락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전부터 제약주들, 시총 상위주들 전부 다 매도를 했다면 지금 웃고 있을 것이고, 제 말을 안 듣고 그냥 이제 홀딩하고 있으셨다 한다면 굉장히 지금 거의 울기 직전이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추가적인 급락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 말씀 드리면서 마음은 좀 편치 않아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이제 원래 제3자가 훈수를 잘 두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남종목이니까 너 일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을 항상 분석하는데, 이번 폭락장은 시총 상위주들이 떨어지면서 폭락장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개별주들로 갈아타면은 이건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렸던 것들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코스닥 시장이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폭락장 예언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슈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 투자였다 한다면 이슈는 잘 안 봅니다. 왜? 이슈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슈는 잘 안 봐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폭락장을 맞았다 해서 지금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괴롭다 하더라도 다음 폭락장도 예견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폭락장도 예상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알려드리는 게 폭락장을 어떻게 예견할 수 있었는지, 왜 폭락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시장을 좀 분석을 합니다. 보시면 코스닥 차트의 월봉 차트예요. 코스닥 차트의 월봉 차트인데 이 월봉 차트에서 보시면 935포인트부터 950포인트 사이에서 뭐가 나와 있다? 과거에 저항을 맞았습니다. 과거에 여기서 저항 맞고 쭉 급락했단 말이에요. 거의 960포인트부터 한 250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보세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다가 최근에 급등이 나면서 이까지 올라갔죠. 보이시나요? 최근에 급등하면서 이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 저항대에서 분명히 한 대 맞을 거다. 여기서 분명히 저항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월봉상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항상 저는 주가를 예측할 때 큰 흐름을 먼저 보고 나서 작은 흐름을 보는데, 큰 흐름상 봤을 때 코스닥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바로 935포인트부터 950포인트 사이였다. 이 말씀 드렸고, 월봉 상태에서 지금 저항을 맞았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일봉 차트인데요. 잘 보시면 일봉 차트상에서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상승폭을 1번이라 하고요. 또 여기서 이까지의 상승폭을 2번이라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의 상승폭을 3번이라 한다면, 잘 보세요. 제가 시장을 왜 폭락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냐면 1번, 2번, 3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보이시나요? 이게 1번, 2번, 3번이 상승파동이에요. 상승파동을 이 길이마다 이렇게 딱딱 잘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 차례 상승파동, 또 한 차례 상승파동, 또 한 차례 상승파동,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1번에서 2번 가는데 1번에서 2번으로 갔습니다. 자, 1번에서 2번으로 갔는데 어떻게 돼요? 1번에서 2번 가는데 상승폭이 더 커지죠. 그리고 나서 2번에서 3번으로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상승폭이 작아집니다. 예, 상승폭이 작아지는데
상승폭이 작아지는데, 지금 이게 안 되네요. 자, 상승폭이 작아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월봉상에서 이제 저항에 막혀 있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파동이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항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봉상 봤을 때, 1번 상승파동, 2번 상승파동, 3번 상승파동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파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월봉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항을 또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봉상 저항대에다가 일봉상 상승파동이 점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뭐가 될 수 있다?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월봉상 저항대 그리고 일봉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파동이 점점점 줄어갔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뭐가 된다? 매도세가 커지고 있다.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폭락장을 예견할 수 있다. 어떻게? 기술적인 패턴으로 간단하게 이 폭락장을 예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월봉상 저항대에 봉착되어 있고 그 구간 내에서 과거의 상승파동보다 더 상승파동의 크기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고 매수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월봉상 저항대 부근에서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고 매도세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건 조만간 초폭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이런 강의도 아마 듣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강의도 듣고 우리가 다음 폭락장을 또 준비해야 되고 다음 힘든 시장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식을 처음으로 시작한 분들은 하락장을 아마 처음으로 보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주식을 몇 년 동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시장에 폭락장과 하락장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 폭락장과 하락장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그래서 폭락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폭락장에서 이 마이너스가 두려워서 이번 시장에서 실패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노력을 해서 살아남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폭락장이란다 하더라도 희망적인 건 무엇이냐면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폭락장이 나와도 급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와도 폭락이 나오고 이건 비트코인과 달라요.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지만 이 주식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기본적으로 이 주식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폭락장이 아무리 이제 온다 하더라도 폭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회귀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무한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비트코인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험원들이 마음만 단단하게 드신다 한다면 너무나 안 좋은 종목에 투자한 거 아닌 이상은 거의 다 먹을 수 있다. 거의 다 수익 낼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폭락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 또 살짝 알려드리려 할 테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다음 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역사를 보면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폭락장을 겪어 나갈 것인데 이 폭락장의 주요한 특징들을 파악하고 그 폭락장의 특징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것을 이행을 하신다면 우리는 폭락장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폭락장의 주요한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폭락장의 주요한 특징은 종목들이 거래량 없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종목들이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의 특징인데
당연하다, 저건 당연한 소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거래량 없이 하락한다는 걸 가지고 나서 이걸 알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파악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거래량 없이 기본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세력이거나 그리고 큰 손들의 뭐가 된다? 이탈이 없다. 세력들과 큰 손들의 이탈이 없이 하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희망적이냐면 이게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되지 않지만 잘 보세요. 모든 종목에서 적용되지 않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종목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력들이랑 큰 손들이 매도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거래량 없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바닥에서 꾸물꾸물대고 있고 이제 큰 흐름상 주봉상 월봉상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고 몇 년 동안 엄청난 매집을 진행한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거래량 없이 하락할 때가 무엇이냐면 세력들의 이제 그 이탈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더 뭐 할 수 있다? 배팅을 강하게 할 수 있고 조금 더 박앤세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싸게 매수할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봉상 월봉상 이제 오랫동안 매집이 됐던 종목들 세력들이랑 큰 손들이 단단하게 매집한 종목들은 거래량 없이 만약에 하락한다면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세력들이랑 나랑 그냥 동지라는 거예요. 세력들도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서 물려있고 나도 물려있고 같이 물려있다는 거예요.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원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제 그 시장이 하락할 때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하락한다고 해서 겁내하지 마세요. 그런 종목들 하락한다 하더라도 박앤세일이고 오히려 살 때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원들은 떨어지네 하면서 기업이 좋고 실적이 단단하고 그리고 이제 매집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매도하고 손절하고 나가버린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원들은 내가 매도하면 급등하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거래량 없이 하락한다는 것은 세력들이랑 같이 우리가 거의 같이 물려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세력들도 그 물린 것을 풀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고 그 주가를 끌어올리다 보면은 나도 이제 수익이 나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시험원들은 이 거래량 없이 하락한다. 이런 특징으로 세력들도 물려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바닥에서 몇 년 동안 매집한 종목들, 단단하게 매집한 종목들이 시장이 떨어지면서 만약 하락이 나왔다 한다면 그 시점은 세력들의 매도가 아니에요. 매도가 아니거든. 매도가 절대 아닙니다. 왜? 매도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 주가를 끌어올려야지만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어나야지만 그 물량을 매도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면 매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이랑 큰 손들도 상황이 이런 거예요. 자기들도 이곳저곳에서 돈을 많이 빌려와서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자도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채 시장에서 이제 빌려와서 매매를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자 그리고 원금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이 돈을 맞춰야 되는데 이 돈을 맞추지 않는다 한다면 자기들도 20, 30% 먹고 매도를 한다면 자기도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먹어야지만 수익을 내야지만 뭐 한다? 자기들 이득이 남고 이자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상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황들을 우리 눈앞에 보인다면 우리 시험분들이 바로 이해를 하시고 바로 이제 그 종목들을 좀 더 매집을 잘 해나갈 텐데 이런 상황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겁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폭락장의 특징은 거래량 없이 하락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이 강한 곳, 그러니까 이제 한번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바닥에서 매집이 끝나고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에는 수급이 더더욱더 몰린다는 것입니다. 폭락장의 이제 특징은 수급이 강한 곳에 수급이 더더욱더 몰린다. 이게 바로 폭락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또 세 번째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폭락장의 주요한 특징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당연한 것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당연한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이 뭐 할 수 있냐면, 또 안 되네요. 여튼 이제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하고, 수급이 강한 곳은 수급이 더 쏠리고,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폭락장의 주요한 특징들을 잘 파악을 하시면, 앞으로 수익이 잘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1년 중에 6개월은 이제 폭락장이 나오고요. 1년 중에 이제 또 6개월은 1년 중에 6개월은 폭락장이 나오고 1년 중 6개월은 폭락장이 나오고 1년 중에 4개월 정도는 상승장이 나오고 1년 중에 2개월 정도는 횡보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시장이 그래서 안 좋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 시험원들이 이제 앞으로도 시장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질 것이니까 이번 폭락장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의 폭락장도 잘 살아남아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폭락장 살아남을 수 있는 매매는 이거 수급이 강한 곳이 수급이 강하게 이제 강한 곳은 수급이 더더욱더 몰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장의 주요한 특징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 몰리는 곳에 더 몰린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된다? 수급이 몰리는 종목만 매매하면은 우리 무조건 승리한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종목들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만 매매를 하면 우리 무조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최근에 제가 매매를 했던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그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고 거의 하루 만에 한 25%까지 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락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이제서야 상승 파동이 시작되는 그런 구간에서 추격 매매를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몰리는 곳은 더 몰리기 때문에 이 폭락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추격 매매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SBI 인베스트먼트 보시면요. 자, 전고점들 여기 있죠. 그다음 전고점 여기 또 있죠. 전고점 원고점 있고요. 두 번째 고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고점을 돌파하는 첫 돌파한 상한가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고점 맞고 와라. 고점 맞고 와라. 됐지만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 나왔어요. 이때 정확하게 이제 이날에 바로 추격 매수를 했어요. 추격 매매. 추격 매수. 추격 매수를 했다만 다음날 27%까지 뜨면서 정확히 최소 수익률 25%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폭락장에 속에서 하루 만에 25%까지 수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이 최근에 1월 30일 이후부터 시장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깔끔하게 2월 3일 날 정확하게 수익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폭락장에서는 수급이 몰리는 쪽에 더 몰리기 때문에 강한 놈만 잡으면은 무조건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폭락장에서는 강한 놈만 잡으면 살아남는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폭락장에서 강한 놈을 잡아라 했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아무 놈이나 잡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아무 놈이나 잡으면 안 되고 세력들이나 큰 손들이 이제 상승 파동을 이제서야 시작하는 종목들 있죠. 이제서야 새로운 상승 파동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이제서야 바닥에서 이제야 끌어올린 종목이든지 이렇게 처음으로 상승 파동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종목의 첫 번째 양봉에서만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 아니면 추격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서는 상한가 나왔고 다음날 25%까지 급등 나왔고요. 잘 보세요. 이 3일 제약 보겠습니다. 3일 제약 보시면 2월 2일 날 금요일 날 정확하게 상한가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 정확하게 상한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정확하게 30%까지 급등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마이너스 4.5%까지 하락했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수익은 플러스 30%까지 수익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하락하는 종목에 홀딩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강한 종목을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수익을 내서 원금 회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종목들을 잘라내고 오히려 이렇게 수급이 강한 종목들로 배팅을 해서 좀 더 빠르게 수익 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잘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폭락장, 하락장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급락할 수 있고 이제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계좌가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진짜 개박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난번부터 제 말을 들으신 분들은 개별주들 아니면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로 전부 다 갈아타신 분들은 아마 수익이 났거나 본전권이거나 소폭의 마이너스권이거나 지금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강한 계좌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내 고집대로 들고 계신 분들은 완전 계좌가 박살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빠르게 매도를 하고 갈아타시는 게 그나마 제일 낫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상담도 중요해요. 근데 하지만 개별적인 이런 종목 상담도 중요하지만 큰 흐름상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부 다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장이 이번 주 내내 빠집니다. 이번 주 내내 빠질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일도 빠질 겁니다. 내일 모레도 빠질 거예요. 계속 빠질 건데 우리 시험분들은 손가락 빨고 계실 겁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한숨만 쉬고 계실 겁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솔직히 저는 이제 우리 시험분들이 주식을 이제서야 시작하셨기 때문에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뭐 하시냐면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서야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쌍하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주식을 시작한 이유가 우리 시아님들 혼자서 개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고 시작한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가족들이랑 좀 잘 살고 싶고 경제적인 여유를 느끼면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이런 감정 때문에 주식을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한 게 물가는 천정부지 뛰고 있고 그리고 대출 규제는 심해져서 서민들은 정말 평생 동안 일을 해도 서울의 아파트를 한 채도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은 급락을 하고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 때문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그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그 비트코인 자체가 이혼율의 1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민들이 살기 힘든 이런 시장에서 우리 시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첫 번째, 사업으로 대박내는 거. 두 번째, 로또로 대박내는 거. 세 번째, 주식으로 대박내는 거. 이 세 가지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말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 하니까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해봐야지. 이런 감정 때문에 뛰어드신 것 같은데 그런 감정 때문에 뛰어드셨다가 이제 폭락장을 만나서 손절 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은 어차피 1년 중에 6개월은 폭락장이 나오고 1년 중에 4개월은 상승장, 1년 중에 2개월은 횡보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매년마다 겪어야 되는 게 폭락장, 하락장이에요. 그러면은 이 폭락장을 이겨나갈 수 없다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맞고요. 이 폭락장을 진짜 이겨나가서 난 정말로 인생 역전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이 폭락장을 이겨나가면서 진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TV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난 진짜 마음을 굳게 먹어서 폭락장을 이겨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계속 하시고요.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당장 지금 주식을 올 매도하시고 그냥 이 계좌를 깔끔하게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폭락장이 나온다 이 말씀 드렸는데 정확하게 폭락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뭐 자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폭락장이 더더욱더 많이 나올 것인데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손절 칠 것이냐, 아니면 홀딩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매도를 하고 리셋해서 다시 시작한 게 낫고요. 만약에 바닥권에 있는 개별주들 들고 계신 분들은 쭉 홀딩한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지만 폭락장은 강한 놈만 잡으면 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쏠리는 종목이 더 쏠리고 또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폭락장은 수급이 쏠리는 종목이 더 미친 급등을 하고 더 미치도록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계좌가 더 빠르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종목만 잘 잡고 강한 놈만 잘 잡으면. 그래서 단기적으로 계좌가 더 많이 바뀔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싹 매도를 하고 제가 알려드린 추격 매매,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로 추격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좀 더 나은 판단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추격 매매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도록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같은 이 폭락장에서 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승부주를 하나 좀 공개시켜드리고 할 테니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들고 있을 바에는 제가 드린 종목들 가지고 계신 게 훨씬 낫다. 훨씬 계좌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아마 우리 시험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인생을 바꿔보시라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9,300원에요. 네. 한 50% 정도 되는데요. 매수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9,300원. 9,300원이요? 29,300원이 아니라 9,300원이요? 예, 29,300원. 매수가 29,300원에 비중 네. 50%. 네, 네네. 제가 잘 접수했습니다. 전문가님께 이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서울반도체입니다. 투자자분들의 이 서울반도체에 대한 항방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네. 예. 네.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 많이 들어서 종목을 보자마자 네. 그냥 이제 하면서 약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네. 일단 많이 힘드시겠지만 제가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래도 냉철하게 좀 봐드릴 테니 좀 상처를 받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업적으로 굉장히 저는 엑설런트하다. 최근에 매출 같은 경우에서도 최대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서도 최대 영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적으로 굉장히 좋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실적이 아무리 증가된다 하더라도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 한다면 시장 종목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항상 알려드리는데 일단 서울반도체 차트를 보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 차트를 보시면 서울반도체 같은 연봉 차트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추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수렴된 이평선들을 싹 돌파하고 나서 수렴된 이평선에 약간 지지하려고 하는 흐름도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핑크색 이평선이 5선인데 이 5선의 지지만 받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차례 더 올라가서 아마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보기에는 2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거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2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3만원부터 많게는 3만 5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요? 예, 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들어서
일단 손절가 2만 원 잡으시고 목표가 한 3만 원 정도 잡아보시고요. 만약에 여러 개 되신다 한다면 한 2만 1,000원 부근이거나 이 부근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21,000원 보내서요? 네. 그래서 손절가 2만 원 정도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3만 원까지 잡아보시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걱정할 종목 아니니 아예 약간 중기적으로 봐야겠다라는 감정으로 들고 계신다면 아마 수익을 보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은행 이자보다는 나을 것이니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시고 올라갔을 때 매도 잘 하시라 이 말씀 드릴게요. 네, 중기적으로요? 예, 이게 기업적으로 나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시장 폭락 나올 때 하락하더라도 박앤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네. 그냥 주워 담으시는 게 좀 낫다 이 말씀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힘내시고요. 네. 네. 네, 서울 반도체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기적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상담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서 이 대응 전략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희 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애니젠입니다. 애니젠,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9,000원에 10%. 29,000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애니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애니젠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예, 신영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혹시 그 애니젠 네. 약간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들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29,000원에 매수했다 하셨죠? 예, 손실이 좀 크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도 봐드리고 약간 중장기적으로 좀 봐드릴게요. 예, 일단 이제 주봉상 보시면 지금 바로 이 시점이 바로 뭐냐면 1차 상승 나왔고 하락 나왔고 또 상승 나왔고 하락이 나오면서 주봉상 쌍고점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통상적으로 이러한 패턴들은 상승이 이어지기 직전의 구간까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 일반적으로 상승 파동이 16,000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6,000원까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종목 자체가 기업적으로 나쁘지 않고 약간 성장성도 있다라는 그런 여러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수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라면 한 1, 2년부터 2, 3년? 이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지금의 하락이 하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는 것도 낫고 진짜 중장기로 들고 계시려면은 한 2, 3년 들고 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지금 보시면 주봉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이평선과 지금 수렴 이평선과 그리고 이제 기준선에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가 보기엔 더 대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재수가 없으면은 이거 2만원부터 18,000원까지 더 하락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도하시고 갈아타시는 게 가장 베스트하고 난 정말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2, 3년 동안 들고 있을 수 있다 하신다면 들고 있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입장이라 했다면 저는 매도하고 갈아탔다. 이 말씀 드리겠는데 손절가나 목표가 정해드리고 싶은데 솔직하게 안 정해드리고 그냥 바로 그냥 내일 시가에 매도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에 전량 매도하시라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애니젠이었습니다. 애니젠 종목 상담 결과는 목표가 32,000원 그리고 익절가는 18,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담 내용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음은 채팅방으로 넘어가서 종목에 대한 고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고민은요. 신성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요지경님의 고민이고요. 1,345원에 매수했어요. 손실이 너무 큰데 반등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 올려주셨는데요. 비중을 적어주시지 않으셨지만 손실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신성통상 반등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신성통상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하락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면서 저항받고 하락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항받고 하락하고 나서 최근에 올랐죠. 저점 상승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전 나쁘지 않다 생각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이제 1,050원 1,050원 이탈하면 전량 손절하시고요. 여기 밑에. 그리고 올라간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1,4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손절가 1,050원, 목표가 1,400원 잡아라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성통상 살펴봤고요. 다음에 문자로 접수된 고민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종목들 가운데 C큐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C큐브 매수가 3,300원에 비중이 80%입니다. 전망 부탁합니다 하셨네요. C큐브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전망보다는 이게 급등할 수 있냐, 급등할 수 없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주봉상 보시면요. 지금 주봉상 5주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5주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지지가 잘 지켜진다 한다면 이건 급등이 나올 것이고요. 이 지지가 안 지켜진다 한다면 급락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절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 2,700원짜리 전량 손절하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3,800원까지 잡아드리겠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으로 한 개만 더 여러분들 많이 해주셔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종목 중에 좀 대화제약, 요즘 제약바이오 때문에 걱정 많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대화제약 80% 매수가 34,000원. 가격이 자꾸 떨어지네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제약바이오, 대화제약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연봉 차트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연봉 차트를 보시면요. 연봉상 5선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23,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것은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 23,000원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한 4만원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손절가 23,000원, 목표가 4만원까지 잡아보시라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도 빠지고요, 지수도 좀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 자, 미리미리 여러분들에게 하락장, 그 다음에 급락장 나올 수도 있다 말씀해 주신 우리 차태용 전문가님한테 먼저 시장 대응 전략, 종목을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전체적으로 한번 브리핑 좀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예, 일단 시장이 추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폭락장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정한 전문가라면 이 폭락장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때까지 폭락장도 이겨내왔고 지금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락장을 제가 정말로 잘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도 이 폭락장 때문에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그런 이제 개인 투자 시절을 많이 보냈었는데 실제로 폭락장이거나 하락장도 이게 올라간 종목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 올라간 종목들의 패턴들이 특징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패턴들로 매매를 한다면 거의 잃을 일이 없다.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급락했다가 급등을 확 한다. 그래서 분할 매수 잘하고 그 패턴상으로만 매매를 하신다면 굉장히 깔끔하게 수익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시간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그러한 종목을 하나 공개해 드리려고 했죠. 그래서 폭락장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한방 승부주들 한번 공개시켜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아까 강의도 해드렸지만 이 추격 매매에 대해서 모든 강의들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미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하락장에서도 계좌를 폭발시킬 수 있는 이런 추격 매매 방식들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우리 시험원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시간 아닌가 생각합니다. 폭락장에서 이길 수 있는 추격 매매 그리고 폭락장에 이길 수 있는 한방 승부주까지 전부 다 공개시켜드리겠다. 꼭 살아남으셔라. 꼭 살아남고 다시 보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